안녕하세요. 보성군 정보화 교육 인터넷 활용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강 네이버 메일 기초 다지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일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네이버 회원 가입부터 진행할 거고요. 회원 가입 후에는 직접 메일 쓰기를 실습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글자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이미지를 첨부 파일로 넣어서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실습해 볼게요. 크롬 브라우저 들어오셨나요? 오늘은 네이버에서 이메일 쓰기 방법을 배워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상단에 북마크 네이버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 또는 직접 검색창에 네이버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반드시 엔터 쳐 주시고요. 첫 번째 네이버 사이트로 들어갈게요. 클릭해서 네이버 사이트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메일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이버 계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때 저를 따라서 오늘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내 네이버 메일이 생기는 거고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미 네이버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현재 영상의 뒷부분 메일 쓰기부터 실습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할 거고요. 이때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는데 필수 항목에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선택 영역은 광고와 관련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필수로 체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처럼 두 가지 필수 항목에 체크하시고 확인까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개인정보 입력 창이 나오는데요. 아이디는 영어와 숫자를 혼용해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비밀번호는 영어, 숫자 그리고 느낌표와 같은 특수 문자까지 포함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어렵게 만들어 주실수록 보안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휴대폰 인증 영역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전체 다 입력해 주시고요. 꼭 인증번호 받기를 통해서 개인 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곧바로 로그인 상태에서 메일 보내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입력 때문에 모든 정보를 입력한 다음 화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고 네이버 첫 페이지로 이동하셨을 때 저와 같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 확인되실 겁니다. 이때 만약에 상단에 내 이름이 아이디로 표기되어 있다면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왼쪽에 설정 버튼 보이시죠?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프로필 수정 창으로 들어오시면 별명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던가 또는 내가 쓰는 닉네임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요. 이때 내가 생성한 아이디 대신에 별명을 입력하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일 쓰기 들어가 볼게요. 우리 메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네이버 첫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첫 페이지 클릭할게요. 그리고 메일 메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메일이라고 해서 두 가지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작은 메일 버튼을 클릭하셔야지 메일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하단 큰 메일 버튼은요. 지금 도착한 메일을 곧바로 확인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작은 메일 버튼을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클릭하셔서 들어오셨을 때 처음 메일로 들어오신 분들은 메일 환경 설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다음 버튼 클릭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저랑 똑같이 받은 메일함에서
수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을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메뉴부터 먼저 설명하고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는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메일 쓰기와 내게 쓰기 버튼이 상단에 있습니다. 메일 쓰기는 타인의 계정에 메일을 쓰셔야 할 때, 내게 쓰기는 내가 만든 자료를 메일함에다가 보관하고 저장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메뉴는요, 받은 메일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메일 또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확인하시는 공간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내용을 확인하실 때에는 보낸 메일함 클릭해 보십시오. 임시 보관함도 있는데요. 메일을 쓰다가 도중에 그만 쓰셔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 보관함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쓴 메일함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십시오. 내게 쓴 메일함도 이메일 배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료를 저장하거나 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이에 자료를 이동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메일 계정 하나만 있으신다면 저장도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휴지통과 스팸 메일함 보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메일을 관리하시는 방법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럼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메일 쓰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메일 쓰기 버튼을 찾아서 클릭해 주십시오. 메일 쓰기 창으로 들어오셨죠? 이곳에서는 받는 사람과 참조 제목, 파일 첨부, 그리고 마지막 본문까지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받는 사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받는 사람에 클릭하셔서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입력하실 사람이 없으시다면 화면을 보고 제가 입력하는 이메일을 그대로 따라 쓰셔도 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실 때에는 상대방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계정 주소까지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유는 상대방이 꼭 네이버 메일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음이나 카카오, 구글의 지메일 등 다양한 곳에서 메일을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메일을 입력하셨다면 반드시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이때 알맞는 주소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요. 오타에 의해서 없는 계정을 입력하셨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을 때는 어디가 이상하구나 라고 의심 한번 하시고요. X버튼 눌러서 지우신 다음에 다시 올바른 계정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은 한 사람에게 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메일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사람에게도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계정 입력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내가 여러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요. 누구누구에게 보냈는지 정보가 전부 전달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고 싶다. 마치 1대1로 보내는 것처럼 꾸미고 싶다 하신다면 받는 사람 앞에 개인별 옵션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요. 각각의 사람에게 1대1로 보낸 것처럼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는 말 그대로 내가 쓰고 있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할 때 해당 사람들에게 동시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많이 쓰는데요. 내가 특정 사람에게 지시를 할 때 이 지시를 우리 팀원들 모두가 알아야 된다, 참조해야 된다 하면요. 팀원들의 계정까지도 여기에다가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필수 영역은 아니니까요. 참조는 설명만 들으시고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 클릭해 주세요.
제목은 이메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요약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름다운 사진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적는다면 제 본문을 읽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아름다운 사진이 들어있는 이메일이구나 파악할 수 있겠죠? 제목은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목을 다 입력하셨다면 하단부 텍스트 내용 입력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는 우리가 직접 서식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굴림은 폰트입니다. 클릭하셔서 굴림, 도듬, 바탕, 궁서 등 다양한 폰트로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의 포인트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글자 크기 클릭하셔서 저는 수업상 잘 보이도록 일부러 크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신 글자의 진하게, 기울기, 밑줄, 텍스트 색 변경과 배경색까지도 모두 다 내 마음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텍스트 몇몇 가지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입력부터 하시고 꾸며주도록 할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현재 네이버 메일 쓰기를 실습 중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첨부 파일 보내기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사진을 전송하겠습니다. 라고 본문을 입력했고요. 만약에 입력한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클릭 후 드래그 해주십시오. 클릭 후 드래그 하셨을 때 블럭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 상단의 서식 창에서 우리가 글자 색을 변경하신다든지 또는 다른 곳도 역시나 블럭 지정하시고요. 배경색을 넣어준다든지 텍스트 서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만 입력하고요. 파일 첨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일 첨부는 상대방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와 같은 파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면 내 PC, 클라우드 서비스인 마이박스에 저장되어 있으시다면 마이박스로 들어가시는데요. 우리는 수업 중 배우셨던 픽사베이 사진을 전송할 거라서 내 PC를 클릭하겠습니다. 내 PC 클릭해주세요. 내 PC를 클릭하시게 되면 파일 선택할 수 있는 열기 창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파일을 지정하시고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폴더 안에 넣어놔서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선택할 때 다중 선택도 가능하세요. 한 장씩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한 장을 클릭해 놓고요. 그 다음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신 채로 손 떼지 마시고 나머지 첨부하고 싶은 사진도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요.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드래그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럼 같은 사진이 여러 장 복제됩니다. 반드시 컨트롤 클릭해 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선택이 끝나셨다면 컨트롤을 떼시고요. 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첨부 파일 항목에 방금 전 선택한 사진의 목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실수로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지 말아야 할 문서나 파일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이곳에서 직접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반으로 1.1MB 선택되어 있는데요. 일반 메일에서 보내실 때는 10MB까지 전송 가능하시고요. 대용량은 2GB씩 10개가 가능한데 대용량 메일의 경우에는 30일 정도에
있기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넘어갔을 때에는 상대방이 내가 보낸 파일을 다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파일 첨부 되셨나요? 그럼 상대방에게 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단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곧바로 메일을 쓰시는 거고요. 예약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예약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에는 예약 시간, 날짜와 시간을 직접 지정하셔서 미리 발송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발송 예약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임시 저장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임시 저장도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임시 저장을 클릭하시게 되면 임시 보관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추후 내용 수정 이후에 다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도 클릭해 보십시오. 미리 보기는 상대방에게 내가 쓴 메일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간혹 내가 실수로 자료를 넣지 않았는지 꼭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확인해 놓고 마지막으로 수정을 하시거나 또는 바꿀 게 없으시다면 바로 보내기 가능하세요. 저는 상단의 닫기 버튼을 눌러서 템플릿 기능도 써보도록 할게요. 템플릿 기능을 클릭해 주십시오. 템플릿의 경우에는 내가 쓴 이 이메일과 같은 형식을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하는 경우에는 아예 저장해 놓고 그 다음 쉽게 불러와서 우리가 메일을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나 업무용으로 특정 서식의 메일만 쓰시는 분들은 템플릿으로 저장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게 쓰기 전환 버튼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현재 쓰고 있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나 혼자 저장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메일 쓰기로 들어오셨을지라도 내게 쓰기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상대방에게 바로 메일을 써보도록 할게요. 메일을 다 보내셨다면 상대방이 메일을 확인했는지 수신 확인해 볼게요. 먼저 왼쪽에서 보낸 메일함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수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이때 내가 보낸 메일의 오른쪽 편 보시면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면 발송 취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2명에게 메일을 전달했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쓴 메일 앞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각각의 메일마다 상태를 확인했고요. 이때 발송 취소가 가능한 메일의 경우에는 같은 네이버 계정을 쓴 메일입니다. 저는 네이버 메일과 다음 메일 2가지의 메일을 전송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발송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네이버 메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송 취소 버튼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네이버 메일 쓰기 실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